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급등했던 우리 시장,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출발은 좋았는데 장 마감으로 갈수록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또 한 큐에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반장님 만나 뵙기 전에 시장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이었죠. 코스피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0.32% 빠지면서 2,577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2,600선을 고지 앞두고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0.64% 오르면서 856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특징적인 종목들 만나뵙기 전에 수급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오늘은 기관이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홀로 2,872억 원어치 팔아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사들여줬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202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만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함께 사들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이 1,114억 원어치, 외국인이 1,475억 원어치 사들여준 반면 개인이 홀로 2,365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다루었던 이수화학 이슈 살펴볼 텐데요. 인적 분할로 분리된 신설 법인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오늘 재상장된 31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덩달아서 이수화학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29.88% 오른 채로 특히 이수화학 26,9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정밀화학 및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돼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된 바 있습니다. 관련돼서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에 한진칼 그리고 한진칼 우선주 주가가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된 하루였습니다. 오늘 한진칼 대표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8.55% 오르면서 58,8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진칼과 한진칼 우선주 모두 하루 주가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한진칼의 시가총액은 3조 3천억 원대고 관련돼서 한진칼 우선주의 시가총액은 100억 원대. 입니다. 한진칼과 한진칼 우선주 지금 이틀 연속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주도 살펴보면 19.51% 오르면서 34,0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이슈들과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누어 봤네요.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간단하게 종목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장의 재미있는 포인트로 강의 풀어가 주시는 분이시죠. 이승훈 반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시장 출근은 어떻게 보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질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장은 뭐 늘 앉아서 보고 있고 다리가 두 아프기 눈으로 때문에 보고 있고. 예, 두 눈으로 떠서 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장에 관해서 조금 재밌는, 어쩌면 무서운, 어쩌면 희망적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무서운데 희망적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처럼 여름에 만약에 급락을 한다고 한다면 하락은 무섭죠. 그런데 재밌다는 거는 사실 만약에 그 하락이 온다면 올 연말 내년 초까지 굉장한 상승을 랠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벌 기회니까 즐거운 것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주식을 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제가 2월 하순정쯤에서 3월 달, 4월 달까지 조금 장이 안 좋으니 주식을 안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려왔고, 그리고 3월 중순쯤 3월 17일 정도를 기억하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사자, 주가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올라가는 상승 목표치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화무 11홍. 우리가 꽃은 피었으나 열흘 정도 지나면 진다라고 우리 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국어 시간에 배우신 거니까. 그런데
그 꽃이 무슨 꽃 기준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벚꽃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4월 보통 첫 주나 둘째 주쯤 벚꽃이 지거든요. 그래서 희한한 게 항상 매년 보시면 3월 중순에서 말쯤 저점 잡히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4월 한 첫째, 둘째 주까지 올라가면 또 빠져요. 이게 참 웃긴 게 10년이 넘게 계속 거의 비슷해요.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셔틀 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5월까지 상장 시장은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되게 지루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스펙타클해지냐면 6월, 7월 달이 좋아지고 특히나 7월 달은 굉장히 늘 대박이 났던 구간이 많아서 6월 중순 이후부터 7월까지는 저는 여러분 돈을 좀 많이 벌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가끔 8월 달은 보통 횡보를 하지만 급락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7, 8월 달에 급락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연말까지 굉장히 랠리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장을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장이 조정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하거나 지금 주식 사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제 운영하는 노란톡 단톡방에다가 늘 질문하는 게 당신 뇌피셜 아니냐, 근거는 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늘 토크를 받아요. 그러면 운전하고 가다가 막 답해야 되고 저도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네. 제가 몇 년도에 어느 차트를 가지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시황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 만약 원하는 조정이 온다면 제가 살려고 하는 원픽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차면서 무서운 이야기다라고 하셔서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이렇게 시장에서 속 시원하게 시황 정보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제 얼굴 밑에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화면에 비추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가 화면에 뜹니다. 그걸 누르시면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반장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반장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샵 0082번으로요.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접수가 됩니다. 가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시면 저희가 제대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채널 많은 시청과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강의 시작해 볼까요? 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냥 본론부터 가겠습니다. 만약에 미국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부채 한도 상향이라는 걸 배경 설명을 먼저 잠깐 드리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축 통화 국가입니다. 달러를 찍으면 되는 거고 예전에만 해도 우리가 예전에는 미국 달러가 금본위의 화폐였습니다. 달러와 금을 바꿔줬죠. 근데 그러다 보니 금이 모자른 거예요. 다 금 내놔, 나 달러 이거 팔고 금 줘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는 제한적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 은행은 자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생리 아시나요? 우리가 만약에 100억 원을 예치겠다고 칩시다. 여러분 동네 은행에 가서 어느 은행인 지점이든 가서 100억을 현찰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시 줄 수 있는 은행이 거의 없어요. 100억 정도의 예치금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100억, 200억이 있어서 줘라고 얘기하면 당장 못 주고요. 다른 은행들에 가서 좀 빌리고 본은행의 본점에 가서 빌리고 한국은행에 빌리고 그렇게 해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잔고가 내가 10억이 있다, 5억이 있다는 그 돈은 그 은행에서 늘 즉시 내가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예금 준비율,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준비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은 여러분 되게 고약한 거는 은행업 하시는 분들 방송 보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팩트입니다. 되게 고약한 건 돈이 없는데 그냥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돈놀이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상암동이죠. 그러면
A 은행 상암동 지점에 우리가 예치한 돈은 100억인데 그 은행 상암동 지점의 지점은 500억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500억을 찾진 않아요. 예금해놓고 만기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니까 없는 돈을 이렇게 꺼내서 이쪽에서 빌려다가 빌려주고 빌려다가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돈을 가지고 이자 장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여러분 달러를 만들어 찍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미국은 돈을 막 써. 정부가 미국 행정부 막 돈을 쓰다가 돈이 모자라. 그럼 이렇게 심심한데 달러나 찍어볼까? 찍어다가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근로소득으로 벌거나 사업소득으로 벌거나 혹은 내 자본소득에 이자가 붙어서 벌어서 돈이 벌려야만 우리는 돈을 그 번 돈 갖고 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 앵커님 월급 들어오시면 네. 월급 범위 안에 쓰시나요? 월급을 벗어나서 소비하시나요? 안에서 쓰려고 하죠. 아,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용카드가 있으면 월급 범위를 넘어서죠. 벗어나서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용카드 잘 안 만들어요. 네. 네. 저도 체크카드 써요. 네.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음 달에 내 월급 쓸 거를 내가 잘리지 않을 거고 아프지 않을 거고 내 월급이 들어오고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실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안 잘릴지도 모르고 내 월급이 정한 날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회사 사정에 따라서. 갑자기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갑자기 전쟁 위험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막 문자 왔잖아요. 네. 자다가 2023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게 전쟁이 터진다는 걸 우리가 상상 못하죠. 그래서 에이씨 스팸이야 그러고 좀 끄고 잤거든요. 이씨 뭐 이러면서 끄고 잤는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배경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달러를 찍어서 갖다 돈을 쓰고 찍어서 갖다 쓰다 보니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까지만 가능하다. 그게 부채 유보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 갖다 쓰고도 모자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일반 우리나라 사람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통이라는 게 하나 있어. 여기가 만약에 돈이 모자르면 찍다 안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땡겨다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이거가 그래도 이렇게 충당을 끌어다가 이렇게 돈을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부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줘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돈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이익을 남기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 장부산의 돈을 찍어서 현금을 찍어서 달러를 찍어서 계속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미국의 문제가 이것 때문인데 문제는 부채 한도를 정해놓은 금액이 야 너 대출은 1조 원까지밖에 안 돼 라고 정해놨는데 1조 원은 한참 넘었는데 가만히 있어 형님 저기 마이너스 통장 미국이 그 가오가 있지 1조 더 땡겨줘봐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1조 더 땡긴 거예요. 1조 빚에다가 1조 더 땡겨다가 끌어썼는데 얘조차도 이제 깡통찬 거예요. 없는 거야. 예, 계속 갖다 퍼써서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옐런 의장,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자 저기 이거 좀 승인 좀 더 해줘봐. 마이너스야. 1조로 넘어가지 않냐. 그래도 가오가 있는데 2조 해주면 안 될까? 5조 해주면 안 될까? 10조 해주면 안 될까? 이걸 계속 협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100년 이상의 역사가 이래요. 미국은 돈을 찍어요. 그래서 내가 행정부에서 이거에다 돈을 쓰고 저기에다 쓰고 경기를 부양시키고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고 어디 지원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생활비도 막 국민들 지원하고 그렇게 방역을 다 하고 써요. 그리고 돈이 모자르면 그걸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수가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보시게 되면 국가가 흑자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항상 적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다시 뿌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국가가 굴러가는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내가 발행한 국채를 얘가 국가가 지급 준비를 나중에 국채는 뭐예요? 누군가가 채권을 사가지고 채권에 이자 얼마 붙여서 만기 도래하면 10년 만기, 5년 만기에 돈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돈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국가에서 발행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에요. 근데 이걸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더 이상 지급 준비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에요.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주기적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로 언제 움직이냐면 대선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한도 날짜가 며칠까지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하루 이틀 전에 극적인 타결을 하는 쉽게 말하는 정치쇼라고요.
이해하셨죠?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들 가면 맨날 여기서 안에서 형님 동생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장난치고 놀다가도 밖에서는 이렇게 이슈를 하는 게 정치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치쇼가 이루어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오늘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저는 여러분께 가장 가까웠던 이 채무 한도 초과,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처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1년도에 한번 보세요. 2011년도에 5월 달에 채무 한도가 초과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오바마 정부예요. 이때 8월 달이었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바마는 민주당인가요? 공화당인가요? 민주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다수당은 누구였냐면 공화당이었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이쪽 정부의 의회에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거는 공화당입니다. 그러면 양쪽이 서로 대립하지 않을까요? 나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나는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매일 싸우고 잘 합의를 안 해줘요. 그러다가 기한 이틀 전에 극적 합의로 채무 한도를 상향해 줬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더 뚫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장이 와! 그러면서 그렇지, 미국은 역시 신용등급 채무 불이행 같은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안도의 상승 랠리를 막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야, 그래, 저거 해결됐으니까 시장이 이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식들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채무 불이행 문제가 불거지니까 겁나잖아요. 쉽게 못 사요.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제 여러분 당장 내일 모레잖아요. 있을 일입니다.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기후에서 드리는 얘기고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재미로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미국 S&P에서 어떻게 하냐,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켜버려요. 이게 최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왜 그랬냐면 야, 니네 맨날 빚내서 재정 집행하고 빚내서 집행하고 맨날 그러는데 도대체 빚쟁이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빚내가지고 롤스로이스 타는 거지. 빌려내가지고 막 여기 막 요거이 롤렉스, 요거이 베르사체 이거 하고 앉았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볼 때는. 그러면 요거이 부찌, 요거이 샤넬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제가 정상일까? 쟤네를 신뢰해도 될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갑자기 빚내가지고 막 엄청 비싼 차에, 비싼 요트에, 뭐 비싼 옷에 막 블링블링하고 댕겨. 그럼 얘가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용평가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미국 니네 신용을 신뢰하지 못하겠어. 신용 등급을 강등할게. 라고 얘기했다고요. 왜냐하면 최고 등급의 신용 수준의 국가에서 신용을 강등시켜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초에 처음 보는 사태니까 야, 큰일 났다.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재밌었던 건 우리나라 증시예요. 저는 이제 뭐 미국 주식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했냐. 미국의 금융시장이 불안이 확산되면서 미국 연준에서는 이걸 끄기 위해서 초저금리 대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금리를 최대한 낮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미국 증시에 투자해. 미국 경제에다가 공장 짓고 사업하시고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초저금리 정책을 8월 달, 9월 달 가면서 빵 터뜨리니까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경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는 코스피는 어떻게 됐느냐 생각해 보면 2011년 5월에 코스피 지수는 2228포인트였어요. 이건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그런데 얘가 8월 달에 2000포인트를 붕괴해버려요.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10% 이상 붕괴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종합주가 지수 10%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 개별 종목은 30에서 50%가 마이너스 난다는 얘기예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투매가 나는데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오늘 2011년도 차트 찾느라고 무지 끙끙거리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이거 찾느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같은 해 8월 달에 2000포인트 붕괴해서 급락해. 자, 근데 여기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때를 제가 기억하는 건 선물 옵션 시작하고 몇 년 안 됐는데 갑자기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라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저도 들은 거죠. 이게 뭐지?
하락하겠구나. 근데 하락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가 더 빠진 거예요. 선물 기준으로 얘기하면 선물이 60포인트가 빠졌고 이게 여러분 불과 얼마 만에 있었던 일이냐면 15일 만에 딱 2주간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그래서 풋옵션이 주가가 빠지면 풋옵션으로 수익을 내고 주가가 올라가면 콜옵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방으로 빠지면 풋옵션을 사면 되는데 0.03, 3,000원짜리가 몇 배 갔냐면 1,000배가 갔어요. 여러분 1,000%가 아니 10배, 1,000%가 아니라 1,000배, 1,000배. 어마어마한 수익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그 보름 동안에 뭐 최고 수익을 10억이 넘게 수익을 내신 분도 계셨어요. 12억, 13억씩 막 땡겨가지고 그때 당시 집 사고 차 바꾸고 막 이렇게 팔자가 바뀌었다고 엄청 고마워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같이 하시고 계셔요. 근데 그분들 제가 이렇게 뵈면서 느끼는 건 그거는 하늘이 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주식시장에서는 팔자가 바꿀 만한 기회를 자주 안 줘요. 1년 가야 내가 더블 2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만나기가 되게 힘든데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1년에 몇 번씩의 내 기회들이 오는데 이렇게까지 엄청난 시세가 나오는 거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예, 그러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마다 보통 한 30배, 50배까지, 20배에서 50배까지는 옵션이 터져요. 그런데 100배가 넘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한 5년 이상 경과돼야 한 번씩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타이밍이 거의 다 와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 여름일 거냐, 올 하반기일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물옵션 하시는 분들은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좀 얘기해 볼게요. 2011년 당시에는 2008년의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불과 3년 정도 경과했고 그래서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 저금리예요. 자, 별표. 저금리였어요. 이때는. 근데 2023년, 12년이 지난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1년에 엄청나게 돈을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금리가 너무 많이 돈을 저금리를 풀어버리니까 경기는 확 살아났죠. 부동산도 엄청 올랐고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대비 명목 가치 대비 너무 올랐다 해서 지금 뭐합니까? 계속 금리를 오르면서 시중의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죠. 자, 왜 그러냐? 여러분, 금리 올리면은 월 내는 이자가 많이 다르거든요. 예, 저도 대출 받아서 이렇게 집을 사잖아요. 근데 금리가 이만큼 오르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200만 원 냈던 대출이 400, 5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전 같으면 금리 싸니까 야, 뭘 갚냐? 하나 더 사지. 아파트 하나 더 사고 이렇게 더 살 거래요.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게 되냐면 빚부터 갚아요. 이해하실까요?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빚을 갚는다는 얘기는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시중의 돈들이 어떻게 은행으로 회수되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 너무 많이 돈이 풀린 걸 회수하는 역할을 할 때 고금리 정책을 씁니다. 자, 그럼 결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뭐 이렇게 디폴트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90% 이상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와 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셨죠? 예, 여름에 내일 이제 모레 결정이 나게 되면 와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6월 중순 정도 FOMC 회의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와 하면서 올라갈 텐데 근데 여러분 6, 7, 8월에 이 3개월 동안은 여름까지의 장은 와 할 때 비중을 많이 실지 마세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야 니네 저거 채무 너무 많지 않니? 라는 신용등급 문제에서의 문제가 불거진다든가 어느 회사 특정 회사에서 빚을 감당 못해서 대형 회사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만약에 디폴트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 여름에 꽤 강하게 무너지는 흐름을 한 번은 겪게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샀다가 내려오면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약간 단타 좀 팔고 한 절반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여름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6, 7, 8월 중에 와장창 빠지는 모습이 시장이 종합주가에서 10%에서 20% 정도가 증발해버리는 모습이 미국장이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주식을 아직 안 사고 저처럼 현금 들고 계속 때를 기다리고 사기는 좀 애매한데 지금 좀 너무 올랐는데 이거 좀 빠지기도 어중간하게 빠져서 사기도 뭐한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기다려보자는 생각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여름이든 연말이든 한 번은 올해 안에 터질 거품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방송이라서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 이슈가 미국에서 터지게 되면은 그때가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지 지금 여러분 공격적인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예, 충분하게 설명드린 것 같고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오늘 이 차트 찾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얘가 2011년도 차트입니다.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5월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위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위치. 지금 요쯤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음봉 하나 보일까요? 다음 음봉 보이실까요? 내일장에 만약에 이렇게 두 번째 음봉 여기 요 음봉처럼 개파락하면서 떨어지는 음봉이 보인다고 한다면 시장은 아마 다음 주까지 이렇게 조정일 거고 조정 이후에 다음 주에 이제 만기가 움직이면서 월물 초에 그러면 우리가 좀 횡보를 하겠죠. 그러다가 6월이 지날 무렵 얘는 지금 8월 초에 만기주에 왕창 이만큼 빠졌거든요. 보이실까요? 이게 여러분 일봉이에요. 얘가 얼마였냐면 여기 7월 8일 날에 선물 지수는 290.50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220까지 빠졌다고 70피가 빠졌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하락이에요. 그러면 이런 장이 만약에 온다면 주식은 초토화 될 텐데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날짜까지 못 맞추겠어요. 근데 아마 지금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6월 달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락을 준비하는 시기고 7월 달이 급락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살 자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 사고 싶다 하더라도 한 2달 내지 석 달 정도만 좀 기다려보자. 7월 달과 8월 달이 무사히 넘어가는지 보고 나서 제가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 무사히 넘어갔으니까 연말까지 편안하게 주식 삽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공격적으로 아마 되게 강하게 드릴 것이고 그때 멘트는 자 비중 30에서 50%까지 50에서 70%까지 채우세요라고 이야기를 아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톡방 안에 오셨다가 제가 드리는 그 멘트만 들으시면 그러면 올해 농사는 그걸로 주식 농사 끝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냥 올라가는 건 비중을 한 종목당 10% 20% 이상 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박살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쩌면 쫄보 마인드로 조심조심 매매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많이는 못 벌어도 잃진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가다가 주기적으로 하락할 때 또 주기적으로 시세가 폭발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비중 실어서 돈 벌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매매 원칙을 이렇게 세워요. 눌림시에 바닥에서 쌍바닥권에서 다중바닥에서 이때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지금 주식 경력이 17년이에요. 이게 다다음 달이면 만으로 17년인데 5만 걸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뭐 별거 다 겪어봤어요. 육탄전까지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제일 안전한 건 뭐냐면 떨어질 때 조정할 때 싸게 사는 거. 남들 안 쳐다볼 때 사는 거예요. 자, 부동산으로 따지면 1월 달, 2월 달이 저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집값 오를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안 오를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야, 너는 비싼 데만 보잖아. 강남 송파만 보잖아. 뭐 맞아요. 근데 걔가 제가 말씀드렸던 데에서 보통 2, 3억씩은 다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살까 물어보면 글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하면 바닥에서 안전한 자리에서 살 수 있을 때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는 건 가진 자의 몫인 거고 해피한 일이에요. 근데 추격하면서 매수하시는 것은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저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리 투자로 수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러분께 오늘 종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 시간이 좀 10분 정도 있네요. 자, 종목은 솔 2차전지 소부장 FN이라고 하는 ETF예요. 종목 코드가 455860입니다. 자, 우리가 소부장은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이라는 소위 말하는 만약에 완성차, 현대차를 내가 사겠다, 기아차를 사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장비, 부품, 소재 업종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중소형주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소형주 종목들은 회사 하나하나가 실제 그렇게 역할이 괜찮고 투명하고 안정적이라는 걸 우리가 증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ETF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얘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가 4월 말에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4월 말에 스타트한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여러분 신상 좋아하시죠? 신상 ETF예요. 근데 시세가 낮다가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9,800원까지 갔다가 주저앉아서 7,000원대까지 내려와서 지금 슬슬 횡보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좋겠다 싶어서 장이 빠진다면 이걸 사고 싶어서 여러분께
여러분께 이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이 종목은 여러분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생긴 지가 이게 한 2달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아마 방송에서는 제가 최초로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으시고 언제 살 건지 얘기할 거고요. 자, 이 종목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보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주요 구성 종목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얘는 지금 기준을 어떻게 세봤냐면 시총 규모가 1,000억 이상 되는 종목,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억 이상을 통과한 FICS 요 가이드 안에서 넘어간 것들 중에서 하드웨어, 소재, 디스플레이 섹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것들만 산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키워드 유사도를 가지고. 그래서 주로 뭘 하냐면 세부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2차 전지 첨가제, 2차 전지 부품, 2차 전지 장비, 리튬,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재활용, 이거 관련되는 기업들 중에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20개 이상을 조합을 하게 되면 그중에 제일 괜찮은 종목을 탑 20개, 탑 20 종목을 선별합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종목인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친환경 기조가 이어가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여러분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박, 전해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는 이과생이 아니기 때문에 문과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에너지 총량, 출력, 배터리 성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ETF의 개수는 4개밖에 없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현재 상장되어 있는 것이. 근데 그중에 대부분 대형주 종목 위주로만 선정되어 있지 부품주 위주로, 소재주 위주로, 장비주 위주로는 안 돼 있다. 개인들은 그래서 뭐 합니까? 개별 종목을 사게 되는데 리스크를 떠안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원해서 위에서 이런 ETF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똘똘한 ETF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설명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끝나고 이거 단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이거 괜찮은 종목이야 라고 내가 동의가 되시면 여러분이 좋은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 여기에 구성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에코프로 아시는 종목이죠? 얘가 20.7% 제일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13.57%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개별 종목으로 여러분이 산다고 한다면 이 종목 사기가 지금 되게 부담스러운 위치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얘만 갖고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관련 종목들을 묶어놓은 ETF를 사게 되면 지금 탑 10을 제가 여기 골라놨는데 10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은 들어올랐고 어떤 종목은 한참 오를 종목이 남았고 어떤 건 너무 올랐고 이게 종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1억 원어치 투자한다. 그럼 에코프로가 20.72%니까 여기 2천만 원 투자하는 거고요. 에코프로 BM이 13.57%니까 1,357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SKC는 3.92%니까 392만 원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전체를 사게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유망하다. 저는 여기 3개 중에서 앞으로 전망이 제일 좋은 게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2차 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그 대비 지금 가격이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만약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투자한다고 들면 제가 워런 버핏이면 저는 딱 2 종목 살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두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제가 워런 버핏이면 2 종목만 사요. 딴 거 아무것도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앞으로 떨어져도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를 바라보시면 가장 성장성이 높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안정적인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K 아이테크놀로지, 한솔케미칼, SKC.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종목 중에 위에 3개는 여러분 2차 전지로만 분류가 되는데 이 밑에 있는 것들 나머지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건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테마에도 같이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기가 되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반도체 관련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한 주는 반도체 얘기하고 한 주는 2차 전지를 얘기할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제는 개별 종목으로 대형 종목 가지고 혹은 중소형 종목 가지고 지지 않는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한 2, 3분 전에 우리 앵커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5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끝에 한마디를 여쭤봤죠. 아, 수익도 많이 나시겠네요. 수익만 잘 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끝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웬만큼 하는 사람들이 왜 주식에서 수익을 못 내냐면 개별 종목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ETF는 내가 성장할 산업이 무엇인지는 책 좀만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하다못해 이 경제 TV만 보셔도 여기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만, 어떤 사람은 뭐 바이오만, 어떤 사람은 2차 전지만 얘기하지만 지금 계속 흘러가는 건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ACS를 끼시고 당일날 거래 상위 종목을 탑 50개, 100개만 보세요. 최소한 시간 30개라도 보세요. 그걸 여러분 한 1년만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느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거래 종목 탑 10 혹은 탑 30에 탑 50에 속해 있는지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한 달 단위로 보시면 어느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탑 30, 탑 50에 속하는 종목들이 어느 섹터, 얘는 2차 전지야, 얘는 자동차야, 얘는 반도체야, 얘는 문화 콘텐츠야. 이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주기로 돌아요. 유행이 이해되실까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한 번씩 돌아요. 그럼 그중에 내가 그러면 다음 섹터가 어디가 주목받고 있고 내가 조금만 경제신문 가지고 공부하면은 어느 섹터가 좋아질 거라는 건 알 수 있거든요. 예, 물론 뒷북 치는 거 말고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주로 많이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예, 네이버에 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NH 보시면 있으니까 증권사 리포트 가지고 보면서 어느 산업이 발전할 건지 그렇게 공부하시는 주식은 괜히 이상한 거 재무제표 안 봐도 돼요. 그렇게 보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섹터의 ETF들을 찾아서 거래량이 괜찮은 것들을 우리는 분할로 사놓는 거죠. 그러다가 시세가 날 때 챙기고 빠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손해 안 봐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하락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그다음에 에너지와 이 5개만 집중적으로 매수할 거예요. 떨어진다면 제가 제발 여름 안에 떨어져라 고사 지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나는 거기에 퍼 담고 안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주식 증권 방송에서 사실 경제TV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늘 종목을 드려야 되고 추천을 드려야 되는 그게 숙명인 사람이 여기 많이 계시죠. 그걸 원하는 분들이 여러분이시고 시청자님이시니까.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어차피 1년에 몇 번 매매 못해요. 여러분 단타 들어가서 10% 20% 먹고 5% 10% 먹고 그거 백날에서 부자 됐다는 사람 못 봤어요. 어차피 안전하게 순환매를 하다가 진짜 내가 승부를 걸어서 배팅해야 되는 시기는 1년에 몇 번 없어요. 몇 번 안 되는 그 한 4-5번, 서너 번 정도의 그 타이밍을 저는 노리다가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름 안에 타이밍이 온다면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단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저랑 한번 시계 한번 승부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오늘은 이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승훈 반장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준비해뒀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어서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노란톡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반장님께서 예고해 주신 대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접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접수를 해주셨네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지금 현재 매수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같은 경우 8,7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축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잘 공략은 하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좀 들고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파트론 어떻게 보십니까? 파트론의 경우는 지금 8,700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여기서 사신 건지 떨어져서 샀다가 이걸 견뎌서 올라오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여기 돌파에 따라가신 거라고 하면은 진입 타이밍이 조금 좋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얘가 직전 고점을 돌파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돌파할 거라고 보고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들어가실 경우에는 단타 목적으로 따라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9,000원이 깨지면 정리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얘를 조금 잠깐 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보시면 얘는 당분간 아마 한 1, 2년 정도는 이렇게 반등 좀 나왔다가 주저앉았다가 이걸 반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2025년에서 26년 사이쯤 되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반등 줄 때 단타로 챙기고 다시 눌릴 때 사고 이 과정을 한 2, 3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서 얘를 계속 끌고 가는 종목으로 가시게 되면 좀 속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얘가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요 사이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목표가 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되밀리면 9,000원이 깨지게 되면 그냥 정리하시고, 어차피 8,700원에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주당 한 200원, 250원 정도 차익 실현으로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그 가격을 안 건든다면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다시 눌림을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얘가 좀 올라온 자리 자체가 이제는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라서 9,000원 깨지면 정리한다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론 깔끔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언제쯤 정리하면 좋을지 전망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가지고 있습니다. 53,700원에 15%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오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41,1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손실이 꽤나 커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시장과는 반대로 좀 종목은 올라줬는데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비중이 15%. 네. 저라면 자를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예, 왜냐하면 월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 얘는 시세를 한번 주고 눌렸다가 쌍바닥에 저점을 찍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위에서 고점 징후를 윗골이 길게 만들고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 보통 이런 종목들은 쌍바닥대까지 2, 3만 원대까지 내려와야 다시 바닥 형성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53,000원에서 만약에 2, 3만 원대까지 오시면 마이너스 50%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회사에 대한 만약에 본인의 시청자 종목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께서 종목에 대한 내가 신뢰도가 높고 나는 이 회사에는 확신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바닥 올 때 난 2만 원, 3만 원대 오면 다시 살게, 비중을 나 그때 한 40, 50% 채워서 올라오면서 이익 볼 거야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저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더 떨어질 거거든요. 보시면 일봉에서 보시면 중간중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반등 나올 때 45,000원에서 47,000원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못 간다면은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 계시니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반등 나올 때 45,000원, 47,000원 요 사이에서 넘지 못하면 일단 정리하시고 현금 갖고 있다가 다시 우리가 다른 종목들 제 단톡방에 오시면 한 달 가야 한두 번밖에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제가 드린 종목들로 교체하셔가지고 그 정도 손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운영하는 종목들은 보통 10%, 20% 하시는 분이 별로 못 봤어요. 30에서 50%씩 채우세요. 손해가 안 나니까.
종목을 거의 잘 안 드리는 편이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교체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왜냐하면 추세가 망가졌거든요. 저점대가 깨진 종목은 원래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놈은 이 앞전 저점대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게 깨져버리고 나면 다시 올라갈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고, 자, 단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난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성장성이 있어라고 보셨다면 가치 투자 관점에서 한 내가 2, 3년쯤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견디다가 내려올 때 2, 3만 원대에서 물량을 더 채워서 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관점에 따라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선택지를 좀 주셨습니다. 최대한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설명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열어두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로 손실이 난 분들은 특히나 어떤 종목으로 손실을 메꾸면 좋을지, 그 이상의 수익을 나면 좋을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해결책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롯데케미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분도 상담을 잘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23만 1,0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계속 들고 가면 본전까지 올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대부분이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전만 오면 정말 미련 없이 털 텐데 올라올까? 지금 롯데케미칼 오늘 종가가 16만 6,9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바이오 종목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얘는 그냥 희망을 파는 거고, 소위 뭐 속된 말로 뻐꾸기 날린다라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돌고 돌면은 언젠가는 오겠죠. 예, 돌고 돌면은 언젠가는 올 거고 수익 전환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통화가 가능하다면 이 시청자님께 연세를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연세가 좀 고령에 속하는 군이라고 한다면 그걸 기다리는 동안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고, 내가 여기 돈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잘라내고 다음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 거고요. 만약에 아직 좀 젊은 층이시고 내가 고정적인 현금 흐름에 소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뭐 잘라내기 아까워서, 지금 이게 사실 질문형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온 거는 계속 들고 가면은 본전까지 올까요? 라고 물어보셨지만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나는 그러고 싶은데 당신도 동의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시간이 없지만 이 종목을 좀 같이 볼게요. 1992년도부터의 차트가 보입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밑에 횡보하다가 몇 년 하다가 한번 오르고 다시 주저앉으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약 4년가량 횡보하다가 한번 올라갑니다. 자, 떨어질 때 요쯤에서 물리신 거거든요, 지금. 그럼 95년에서 98년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보시면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나죠. 그러면 얘가 소요 시간이 한 3년 정도 흘러가야 테마를 타는데, 여러분 2002년에서 2005년 요때가 아마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신종플루, 그다음에 뭐 또 뭐였죠? 메르스, 뭐 사스, 코로나, 이게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 테마 종목이, 특히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쯤에 굉장히 많이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 게,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그런 게 계속 있어 왔으니 또다시 한번 그런 테마를 탄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참 힘든 건 여기예요. 2004년부터 2006년도에 보면 떨어졌다 반복하다가 마지막 시세를 줍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종목이 바닥이 2,900원, 3,000원에서부터 16만 원이면 몇 배 간 건가요? 355, 한 50배 갔네요. 그죠? 50배 넘게 갔죠?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얘가 얼마까지 죽여버리냐면은 4만 원을 낍니다. 32,000원까지 빠져요. 그러면 얘는 고점에서 4분의 1 토막도 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급등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09년부터 급등을 해서 45만 원까지 가고, 자, 보세요. 그리고 또 급락을 합니다. 얼마 가나요? 약 4분의 1 토막합니다. 얼마까지? 11만 8천원까지 또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 종목은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쭉 가서 갔다가 죽일 때 4분의 1, 5분의 1까지 죽이는 종목이다. 그리고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얘 또 한 번 갔는데 2018년대 왕창 가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쌍봉이죠. 보이실까요? 여기. 그리고 나서부터 죽여버리면 어디까지? 쌍바닥이 나와야 반등할까 말까. 이게 차트의 기본이거든요. 자, 제 말이 맞나 한번 볼까요? 자, 짠. 맞죠?
쌍바닥 봐야 반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실까요? 그러면 지금은 얘가 앞전 저점을 깨지 않았으니 쌍바닥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에는 현재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한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24년에서 25년 사이 요쯤에 만약 바이러스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얘가 치고 올라가면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는 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단가 이상은 올라가서 뭐 주당 2, 3만 원 수익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선생님이 하십시오. 예, 내가 버틸 것이냐 아니면 괴롭지만 견딜 것이냐 잘라내고 다음 기회를 건들 것이냐 분명히 올라오실 거고 시간이 문제이지 회복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고생을 좀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세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본전까지 올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너무 험난하고 길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관련돼서 더 자세한 그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 이렇게 몰려 계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지금 비추시기만 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뜰 겁니다. 무료고요. 들어오셔서 물려있는 종목들 상담 좀 받아보시고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들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승훈 반장님과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이렇게 진행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찬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신 이승훈 반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전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